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오늘은 공포의 수학 시간. 저 오줌 지려도 되나요? 아니요. 제이지님 같은 수학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포감이 없는 수업입니다.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도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형대 수학? 벡터라고 하는 거랑 행렬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를 배울 건데요. 앞으로 아마도 한동안은 좀 할 것 같고,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낼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왜 문과인 여러분이 이렇게 벡터나 행렬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벡터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침투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게 다 벡터 개념으로 사실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 행렬을 무조건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OECD에 현재 38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5개의 나라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 대한민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 나라 5개를 저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잘 비교할 수 있는 특징적인 지표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GDP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표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인구수, 역시 저의 손바닥 아니군요. 인구수도 좀 이따 나옵니다. 땅 면적, 땅 면적은 생각 못했네. 땅 면적이랑 인구수를 두 개를 딱 해야지 인구 밀도 이런 게 나올 텐데, 그죠? 또 없어요? 수출액, 수출액 괜찮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문과가 아닌 것 같은데?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한데요? 수녀님, 올림픽 금메달 수, 굿. 창의적이야. 수녀님은 약간 문과 냄새가 좀 나는데요? 수녀님, 멤버십 있으시면은 디스코드 오세요. 디스코드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GDP를 뽑아봤는데, 미국이 20년 기준으로 21,427억 달러. 그리고 독일은 4,238억 달러. 우리나라는 1,634달러. 4억 달러. 생각보다 진짜 차이가 엄청 나네요. 그죠? 그리고 인구수를 또 2021년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미국이 약 3억 2,900만 명. 3억이나 돼요, 인구수가. 진짜 크죠? 독일 8천, 프랑스 6천, 그 다음에 영국 6천, 그 다음에 대한민국 5,140만 명. 5천만 국민이군요. 그리고 또 행복지수를 제가 또 가져왔어요. 저 이거 보고 좀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21년 기준으로 독일 9위 7.155, WHS라고 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각 나라.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60위 5.485. 그래서 이 점수들로 또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역시나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사망률은 조금 괜찮았습니다. 21년 WHO 기준 사망률이 미국이 8.3명. 이거는 다 1000명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5.4명, 독일 11.2명, 영국 9.7명, 프랑스 9.2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망률 측면에서는 또 되게 낮은 걸 봤습니다. 근데 이걸 자살률로 하면 더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표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앞에서의 5개의 나라들을 방금 본 4개의 지표를 사용해서 숫자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떠한 객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4개 숫자가 묶여있는 어떤 하나의 객체로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벡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결국에는 여러 개의 숫자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벡터다. 이해되시죠? 벡터라는 게 별게 없다. 우리가 특정 객체를 생각했을 때 그 객체의 여러 특징들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걔네들이 진짜 말 그대로 딱 하나 객체에 묶여 있는 거니까 그 숫자를 하나 묶어 놓은 게 벡터인 거죠. 그럼 행렬은 뭘까요? 행렬은 앞에서 미국,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각각이 벡터겠죠. 그죠? 프랑스에 묶여 있는 숫자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거고, 영국 역시도 이렇게 벡터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옆으로 제가 이렇게 눕혀 놓겠습니다. 이러한 표 여러분 많이 봤죠? 우리 늘상 이런 표 많이 보지 않나요? 왼쪽에다가 제가 국가명을 이렇게 쓰고,
앞에서 살펴봤던 GDP, 인구수, 그 다음에 행복지수, 사망자수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테이블에서 결국에는 요만큼 이거가 하나의 어떤 객체로서 볼 수 있는 거죠. 로우 하나를. 그리고 이 로우라고 하는 그 한 줄, 첫 번째 줄은 이 미국이라고 한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한 줄을 저희는 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얘는 뭘로 볼 수 있냐? 방금 앞에서 봤던 벡터로 볼 수 있다. 그죠? 벡터로 볼 수 있고, 이 벡터, 굿, 감사합니다. 대도님. 이 벡터를 지금 가로로 만들어 놔서 이 5개를 쌓아 놓은 게 우리가 늘상 보던 이 표고, 여기에서 이만큼, 결국에는 이만큼의 숫자 묶음이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를 쌓아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근데 왜 행렬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 말로? 저희 왜 행렬이라고 부르죠? 굿, 행과 열이라서 좋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행과 열 2개를 합쳐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은 이렇게 가로줄, 로우즈를 의미를 하는 거고, 열은 칼럼이라고 하는 요 세로를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쉬워요. 행렬, 5와 열을 맞춰서, 그죠? 이렇게 태도님 하신 것처럼. 그래서 행은 요 가로로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열은 이렇게 세로로 된 요소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를 쌓았다. 근데 이제 벡터를 쌓았는데 2가지로 볼 수 있죠, 사실. 벡터를 가로로 놓여있는 이러한 애들을 쌓아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4개를 세로로 이렇게 붙여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중에서도 저희는 이 가로로 누워져 있는 것을 그냥 가로 벡터,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써져 있는 것을 세로 벡터라고 부를 건데, 보통 벡터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꼴은 이런 세로 벡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벡터는 세로가 기본 꼴이고, 행렬은 이 기본 세로 벡터를 옆으로 뉘어가지고 쌓아놓은 어떤 형태를 기본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구나. 통계에서는 이 칼럼들을 또 부르는 명칭이 있죠. 이 각각의 칼럼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나요? 혹시 아시는 분?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칼럼을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우를 옵저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체가 미국, 대한민국, 독일, 영국, 프랑스라고 하는 이제 관찰 단위가 이렇게 가로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가로줄을 옵저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옵저베이션의 지금 특성들 4개를 변수 4개라고 부릅니다. 피처 배움님, 변수 땡큐 지성님. 오케이, 굿.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날 늘상 보던 이 테이블, 얘를 행렬이라고 알게 되었고, 이 행렬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랑 행렬이 뭐 별게 없다, 우리 늘상 보던 어떤 숫자들의 묶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벡터랑 행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숫자들을 묶어놓은 어떤 객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세로 벡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벡터에는 아까 행렬에는 행과 열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벡터에는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길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원소 개수. 굿. 벡터는 원소 개수만 딱 주어지면은 벡터의 형태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벡터가 지금 원소 개수가 10개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세로로 10개의 어떤 숫자를 놓은 어떤 꼴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그 요소가 길이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딱 주어지면 우리는 벡터의 형태를 특정 지을 수 있다. n차원 벡터라고 하면 이 n차원이 결국에는 길이가 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이가 n개인 벡터는 v1에서부터 vn까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것도 이런 거 보실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요 v랑 요 v랑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뭐가 다른가요? 대문자, 소문자. 굿. 대문자, 소문자도 그런데 이거 대문자 아닙니다. 이거 소문자예요. 볼드. 제 생각에는 볼드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굵게 생겼죠. 이런 지금 저희 옆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이거 v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소를 표현을 할 때는 요 그냥 기본 서체 있죠. 기본 서체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 이거 로마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로마자. 약간 볼드 표시인데 소문자. 걔를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안 봐도 만약에 다음과 같은 객체 V인데 뭐 이렇게 약간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B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얘가 숫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표기된 이런 어떤 형식을 봐도 얘가 벡터인지 아니면 원소 그냥 스칼라인지 이런 게 구분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원소는 기본 서체, 이 벡터는 로마자, 뒤쪽에서 배우는 행렬은 대문자. 대문자가 약간 국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래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의 특징 4가지를 이렇게 C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묶어줄 수도 있었죠. B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B라고 하는 어떤 그 변수 안에다가 벡터를 하나 저장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저희가 보통 기본 벡터 꼴은 세로 벡터다 라고 했잖아요. 아래서는 B라고 이렇게 쳐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알려주긴 해요. 그런데 얘를 저희는 세로 벡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로 벡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 벡터라고 하는 거는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자, 그리고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열이 몇 개인지 요소가 이제 2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n by n 개의 그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은 요 앞에가 행의 개수, 얘는 열의 개수가 되는 거네요. n by n이라고 하는 저것만 딱 알게 되면 우리는 행렬의 어떤 쉐입을 특정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이 n by 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숫자들, 기본 서체죠. 벡터에서 봤던 것처럼 원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벡터에서는 요 v1에서부터 n이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가 뭐였냐면 첫 번째 원소에서부터 n개짜리 원소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행렬에서는 이렇게 생겼네요. 왜 그럴까요? 요 원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행과 열의 순서, 그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원소를 나타내는 게 A11이겠죠. 얘는 두 번째 행, n번째 열에 있는 원소가 A2n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n번째 행, n번째 열 위치한 원소다 라고 해서 AMN 이렇게 쓰게 되네요. 그래서 총 n 곱하기 n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행렬이 이렇게 A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묶어놨다 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지 않나요? 너무 쉽죠? 안 쉬워요?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하는 이유는 뒤쪽에 어려운 걸 쉽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행렬 A는 이 용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크기가 n by n인 행렬이라고 읽어요. 크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기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네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드는 방법은 아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원소가 1에서부터 24개, 그죠? 1, 2, 3, 4 해서 쭉 해서 24를 지금 아래서는 1에서부터 24라고 하는 요 기호로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요만큼의 24개의 숫자를 number of row라고 하는 nrow 옵션을 4로 줬다는 것은 행의 개수가 4인 행렬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줘 그리고는 mat a에다 저장해줘 라고 하는 코드인데 mat a에 어떻게 행렬이 들어가 있는지 봤더니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특징이 좀 있나요? 아래서 행렬을 만들 때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세로로 씁니다. 굿. 자, 내가 숫자를 쭉 넣으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0 해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주네요. 기본적으로는 세로로 들어간다, 숫자가. 두 번째, 알아차리시겠나요? 두 번째는 4라고 하는 행의 개수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한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4개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24개의 원소가 있으려면 행렬이라고 하는 건 사각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6개의 열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24 나누기 4 해서 6의 6열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nrow 혹은 ncall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중에 둘 다 줘도 되고 하나만 정보를 줘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R 매트릭스 함수의 특징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벡터끼리 뭔가 더하고 빼고 이런 거를 알면 좋겠죠. 근데 자,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앞에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줄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사망자 수, 1000명당 사망자 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1000명당 3명, 약 3명 정도, 2.9명이죠? 3명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행복지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6.9 빼기 5.8만큼. 그죠? 1.1 정도. 그죠? 인구수,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겠죠. 이 두 개를 뺀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랑 대한민국 그래서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나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보처럼 이 1634라고 하는 이 GDP를 32,9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빼진 않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특정 지표끼리 계산을 합니다. 그죠? 더하기도 하고 뭐 곱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로 벡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각 위치한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명하죠. 사실 저런 걸 생각해보면. 그래서 길이가 n개인 두 벡터 u와 v의 덧셈 뺄셈은 다음과 같이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고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빼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를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원소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굿. 오케이? 길이가 같아야지 두 벡터가 덧셈 뺄셈을 해준다. R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U랑 V를 이렇게 만들었고 더해주면 이 1 더하기 4를 해서 5, 2 더하기 5를 해서 7, 6 더하기 9를 해서 9 이렇게 나오고 또 빼주면은 또 각각의 원소 자리에서 이제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지금 스칼라 A와 벡터 V의 곱은 또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역시도 앞에서 봤던 표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죠. A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 그리고 얘는 벡터가 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걸 안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숫자 하나가 이제 벡터에 곱해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각 원소에 이 숫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진다. 아,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덧셈 뺄셈 할 때 길이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라고 하는 걸 곱할 때는 상관이 없군요. 사실 얘는 n by 1 행렬로 볼 수 있죠. 쉐입이 n by 1인데 이 앞에 숫자 그냥 곱해줘도 된다. 아래서는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2를 넣고 v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1에서부터 6까지 이 숫자를 벡터로 만들어 놔서 곱해주니까 각각의 원소에 2가 곱해져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행렬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써놨지만 행렬 연산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A랑 B의 행렬을 더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요약을 하면 같은 자리 원소끼리 연산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덧셈 뺄셈을 다음과 같이 각 자리에서 있는 애들끼리 더해준다. A는 행렬 A에 있는 원소, BMN은 행렬 B에 있는 원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곱셈에 대한 건데 희한하게 덧셈은 각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덧셈을 해줘요. 근데 곱셈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단 볼까요? 개 복잡하죠? 자, n by n 행렬 그리고 n by p 행렬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그 결과물로는 m 곱하기 p 행렬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뭔 소린지 써놨군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정말 이게 될까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어떤 건가요? 저는 궁금해요. 자, 행렬 AB의 곱셈이 이렇게 된다는 거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정의해놨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일단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곱셈을 할 수 있는 행렬의 조건과 곱셈을 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행렬 A 그리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행렬 A의 크기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2 by 2 이렇게 되죠. 굿. B는
또 2 by 2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앞에서 제가 n by n 행렬이랑 그 다음에 n by p 행렬 이렇게 곱셈이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열의 개수, 그리고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셈이 정의가 돼요. 얘네 둘이 같아야만 정의가 된다. 그리고 결과물은 m by p 행렬이 나온다고 했는데 m by p는 m의 위치는 요거랑 그 다음에 p의 위치는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태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물은 요 두 개를 이렇게 딱 지우고 m by p라고 하는 2 by 2가 나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2 by 2는 너무 숫자들이 같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3 by 2 행렬과 그 다음에 요 행렬 지금 크기는 뭔가요? 여러분 3 by 3 이 두 행렬은 곱할 수 있을까요? 왜죠? 2랑 3이 달라서 그죠? 이 두 개 숫자가 다르니까 이 두 개의 행렬은 곱할 수가 없다. 그죠? 곱해지려면 첫 번째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열개수가 3이던지 아니면 뒤에 붙어있는 그 행렬의 행개수가 2이던지 조혜나님 안 될 것 같음. 그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 두 개의 행렬이 곱셈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쉐입이 요 두 개 숫자 요 위치가 같아야지 때문에. 그래서 곱셈이 되는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게 제가 만약에 하나 지운다 그러면 이제는 돼요. 왜냐? 이게 2 by 3이 되니까. 2 by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 행렬의 크기는 몇 by 몇이 나와요? 3 곱하기 3 행렬. 그죠?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지우고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온다. 주입식 요육의 승리. 자, 진짜 근데 진짜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크립트에다가 써놓을게요. 매트릭스라고 치고 아까 우리 또 구독자분들 눈도 안 좋으신데 저는 되게 잘 보는데 여러분은 노안이 오셨잖아요. 4, 6 이렇게 해놓고 n콜이 2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1, 3, 5, 2, 4, 6이라고 하는 이 행렬이 지금 만들어졌네요. B라고 하는 행렬 아까 어떻게 만든댔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n콜을 3으로 해놔서 B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B도 이렇게 됐다. 이 두 개가 곱셈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진짜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아래선 되게 쉬워요. 퍼센티지 곱하기 퍼센티지 있죠. 얘가 행렬의 곱을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실제로 3 by 3이 나왔네요. 그죠? 3 by 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5, 14, 23, 53, 83, 32, 50, 11, 17 이렇게 써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됐다. 정말로 나온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도대체가 이 3 by 3이 왜 어떻게 나왔냐를 저희가 이해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R이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무슨 프로그래밍을 쓰시든 요즘에는 다 그냥 해줍니다.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이 첫 번째 행렬의 가로행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의 세로행 이 두 개를 원소끼리 곱해요. 그래서 1 곱하기 1 그리고 2 곱하기 2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얘네 두 개를 더해서 5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세요? 자, 1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는 요 5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1, 2가 아니라 이제 3, 4랑 1, 2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3 by 3 행렬에 첫 번째 이 5의 숫자의 위치가 얘를 만약에 행렬 뭐 D라고 하면 얘는 D11이겠죠. D11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행렬의 첫 행,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행렬의 첫 열 이걸 만드는 거고 이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3 곱하기 1 그리고 4랑 2 4 곱하기 2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이 나왔는데 이 3, 4랑 그 다음에 1, 2가 뭔가를 봤더니 이 D21을 만드는데 D21은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가지고 만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제 아시면 돼요. 왜 굳이 이렇게 가로행이랑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세로로 해서 여기다가 쓰고 3, 4 세로 해서 11 이렇게 쓰고 5, 6, 1, 2 해가지고 이렇게 썼나, 이거를 아셔야지 됩니다. 뭔가 저렇게 행렬의 곱셈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막 외우고 왜 굳이 막 저런 가로행 그 다음에 세로 열 곱해서 더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번에는 옵저베이션이 6개죠. 학생 6명, 그리고 변수가 4개짜리 데이터입니다. 각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점수들을 기말고사 성적 만든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학생의 종합 성적을 계산하려고 해요. 국영수, 과를 다 비교를 해서 1등에서부터 2등, 6등까지 이렇게 랭킹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어 시험이 영어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 대한 종합 성적을 계산을 할 때 국어 성적에 대해서 가중치를 영어 성적보다는 조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25% 가중치를 부여해서 종합 성적을 계산한다. 이렇게 했을 때 종합 성적 옆에다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엑셀로 한번 가볼까요? 노안이신 분들을 위해서 종합 점수를 계산하는데 국어에 대한 가중치 몇이에요? 0.3, 그죠? 더하기 영어에 대한 가중치 몇이에요? 0.2, 그죠? 더하기 수학에 대한 가중치 0.25, 더하기 과학은 또 0.25 이렇게 해서 종합 점수 계산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1등 누구예요 지금? 2번. 이해되시죠? 가중치 벡터 배움님 굿. 가중치를 곱한 값을 더합니다. 지성님 굿. 각각의 국, 영, 수, 과의 점수에 저희가 가중치를 따다다닥 곱해가지고 더해서 종합점수를 계산한, 이런 계산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죠. HJ진 신규 회원. HJ님 땡큐. 웰컴 투 술통계. 환영의 GIF를. 웰컴 어딨어? 가중치라고 해서 1을 더해서 계산했네요. 오케이. 자, 이런 계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계산이 방금 우리가 배웠던 행렬 계산이랑 동일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행렬 계산으로 볼 수 있는지. 자, 요만큼이 우리의 데이터 매트릭스 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벡터를 하나 쓸 건데, 벡터는 항상 세로 형태라고 했죠. 데이터 행렬. 벡터는 가중치 벡터 쓰는데 0.3. 첫 번째 가중치죠. 뭐에 대한? 국어 점수에 대한. 그리고 영어 점수는 0.2, 0.25, 0.25 이렇게. 조애나님. 조안나 대가티 아파타 신규 회원. 조안나 개같이 아파타였어. 영어 이름을 읽으니까 또 저렇게 되네. 오케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였네요. 웰컴 투 술통갱입니다. 자, 아무튼 요 가중치 벡터를 저희가 몇 바이 몇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4 곱하기 1. 그죠? 여기 지금 데이터 행렬 몇 바이 몇이에요? 크기 6 바이 4. 곱할 수 있어요? 그죠? 곱할 수 있죠. 자, 4랑 같으니까 곱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 벡터 몇이에요? 6 바이 1. 그죠? 6 바이 1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 6개고 열이 하나니까 세로로 쭉 된 6개짜리 벡터가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 결과예요. 자, 3.9 어떻게 나왔어요? 5127이라고 하는 걸 가중치 벡터. 그죠? 요걸로 해서 3.95 만든 거예요. 앞에서 우리 어딨어? 행렬 곱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한 것처럼 요 첫 번째 줄을 방금 우리 했던 요 과정. 그죠? 이렇게 국어 점수의 0.3, 영어 점수의 0.2, 그리고 나머지 0.25를 가중치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얘를 그냥 벡타라고 제가 한번 놓을까요? 베타. 가중치를 베타라고 놓으면 x를 행렬이니까 대문자 x로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데이터 행렬 곱하기 베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이런 식의 곱셈을 되게 많이 쓴다. 오케이? 여러분은 이제까지 계속 써왔다. 예, 지성님 굿. 자, 그러면
행렬은 아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앞에도 행렬, 뒤에도 행렬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또 해놨냐. 자, 앞에서 이 가중치 벡터 얘는 학교 A 입시 전형 시 적용되는 뭐 가중치라고 해봅시다. 근데 대학교 B는 수학 점수를 엄청 신경 쓰는 거죠. 우리 학교는 이 수학을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 랭킹을 세울 때 가중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대학교 A, 대학교 B. 그래서 이 대학교는 수학에다가 0.3을 주고 나머지 이제 국어는 0.2 정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0.25, 0.25 이렇게 주고 싶다. 그러면 대학교 B도 국어는 0.2, 영어도 0.25, 얘는 0.3. 수학 잘하는 애 너무 좋아. 해서 대학교 B에 가중치 벡터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지성님 감사합니다. 저 반응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안 그러면 제가 약간 불안 증세 오기 때문에. 자, 대학교 B는 그러면 동일하게 이거 곱하기 0.2 더하기 이제는 어떻게 해요? 0.25 영어 점수 곱하기 0.25 수학 0.3이랬죠? 더하기 과학 곱하기 0.25 해서 만든단 말이죠. 해서 또 자 그러면 지금 학생 1, 2, 3, 4, 5, 6이 있는데 대학교 A의 기준으로는 1등이 누구였어요? 두 번째 학생 2였죠. 근데 대학교 B에서는 지금 1등 누구예요? 똑같이 B네요. 봤죠? 인생이 참 그렇네요. 그죠? 잘하는 애들은 여기저기서도 다 1등이네요. 아니 뭔가 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3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죠? 대학교 B보다는 대학교 A에서 더 잘 쳐주는 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입시 전략도 짜고 뭐 이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 그 점수들을 뽑아내는 일들을 매번 합니다. 그죠? 매번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러한 가중치 행렬, 그죠? 이제는 이제 가중치 벡터가 아니죠. 가중치 행렬. 이게 몇 바이 몇이에요, 이제? 4바이 2짜리. 여기 6바이 4짜리. 여전히 곱셈이 된단 말이죠. 그죠? 4 없애면 결과는 6바이 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5127 이 첫 번째 가중치 쫙 해가지고 이렇게 이 3.95 만들고 5.5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가중치 벡터로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결과가 된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x 그리고 가중치 행렬 x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굿. 좋습니다. 뭔가 좀 나쁘지 않죠? 아, 이거 왜 곱셈을 왜 이렇게 정해놨나? 좀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래서 굿. 자, 이 A랑 B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A 벡터는 2바이 3짜리고 B 벡터는 3바이 2짜리네요. 그죠? 요렇게 하면 2바이 3, 3바이 2니까 두 개를 이제 곱하게 되면 2바이 2가 나온다. 자, 근데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앞에서 A 벡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B 벡터 3 곱하기 2. 그래서 A 곱하기 B는 2바이 2. 근데 B 곱하기 A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3바이 3이 나옵니다. 왜냐? 3바이 2짜리 행렬 곱하기 2바이 3짜리니까 이렇게 하면 3바이 3짜리가 튀어나와야지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곱셈의 룰이 이제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숫자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2 곱하기 3이랑 그죠? 그냥 2, 3은 6이잖아요. 3 곱하기 2 하면 6인데 즉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이 결과가 같았는데 행렬은 어때요? 짜릿하네요, 선대. 좋습니다. 짜릿짜릿해. 행렬은 곱하는 순서가 그죠? 행렬은 못 바꿉니다. 행렬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중치 매트릭스 X 그리고 가중치 벡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했던 연산은 X 곱하기 베타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베타 곱하기 X는 아예 그 곱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 A 곱하기 B라고 하는 행렬의 결과값이랑 일반적으로
B행렬 곱하기 A의 결과값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에서는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중치 벡터 가지고 연습한 거 있죠? 그게 행렬 곱하기 V 벡터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봤던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고 가중치 벡터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한 줄짜리 어떤 벡터가 나왔었죠.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결국에는 얘 다 더하면 숫자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벡터다. 이런 식으로 곱셈이 지금 정의가 된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가중치가 항상 뒤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테고 이런 것도 다 쉬울 테니 하나만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다 했고 연습 문제는 나머지 알아서 푸시는 걸로. 이제까지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 자율학습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따로 이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